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의 잠재의식은 완전히 새롭게 리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바,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입력할 것인지 이전에 그 잠재의식을 결정하는 주요한 것들을 다시 살펴본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최초로 프로그램된 그 인식의 유전. 그것은 본능이라 할 수도 있고 자연으로부터 획득된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경험적 기억. 이것은 다시 6세 이전의 유아 시절과 그 이후의 성인기까지로 분류된다. 어린 시절 아이의 감각체계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다운로드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6살 이전의 아이의 뇌파는 델타파와 세타파가 주되며 이것은 최면 트랜스라고 알려진 그 뇌 상태와 정확히 일치한다. 한마디로 아이들은 처음 6년간의 세월을 완벽히 깨어있는 채 최면의 상태에서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주입된 정보는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그 본능조차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하다. 이것은 우리가 유전자의 희생양이 아니라는 관점을 제시해주지만 역시나 그 무의식적 잠재의식이 우리의 인생도 지배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그리고 6세 이후부터 성인기까지 우리에게 무수히 주입되는 그 오도된 고정관념들. 그 고정관념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일반적인 것일 수도 있고 자신만의 견해가 만들어낸 개별적인 것일 수도 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살기 위해선 남을 이겨야 된다는 그러한 인식. 우리는 이렇게 아이였을 때나 어른이 되어서나 자기 파괴적이고 스스로를 한계지우는 그런 잠재의식을 주입받아 온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잠재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의 스토리라는 그 터전 위에 인생이라는 건축물을 지어 올려왔다. 그리고 그 스토리, 건축물을 지탱해주는 세 가지 중요한 질문. 우리는 어떻게 이 지구에 오게 되었는가? 우리는 왜 이곳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을까? 우리에게 스스로 한계를 심어왔던 그 물질주의적 세계관은 이렇게 답할 것이다. 우리는 임의적 유전에 의해 여기에 존재하며 그저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고 그러하니 밀림의 법칙에 따라 생존하는 것. 이것이 지금껏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잠재의식을 결정하는 스토리보드였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스스로의 잠재의식을 완전히 새롭게 리프로그래밍 하고 싶다면 기존의 그 오도된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교정하기 이전 이 우주를 바라보는 완전히 새로운 인식의 자각이 필요하다. 단순한 물질적 존재의 인식에서 벗어난 스스로 신의 일부 또는 근원의 일부로서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자각.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을 가꾸며 번영시키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사는 것. 그 어떤 형태의 자각이든 기존의 그 낡은 스토리들. 우리는 임의적 유전 현상의 이호행에 기댄 나약한 존재이고 신은 멀리 있다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가 신 또는 근원과의 일체성과 통일성을 일궈내어 자발적 진화를 이루어내고 영성과 물질이 평형을 이룬 그 강력한 지점에서 우리만의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보드를 써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자각의 한 예로서 톨레가 있다. 스스로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워
삶을 마감하려 했던 그 순간 그는 깨어났다. 대체 누가 누구를 없애고 싶어 하는 걸까? 이 직관적 통찰로서 톨레는 자신이 이 매트릭스에서 펼쳐지고 있는 세상 밖 그 관찰자임을 깨달았다. 스스로 물질적 한계에 갇혀있던 기존의 나, 그 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그는 완전히 깨어났다. 우리의 원죄나 우주의 무의미함, 결코 의심해 본 적 없던 그 신념들, 세상은 언제나 궁핍과 싸우고 있다는 그 믿음, 우리는 알지도 못한 채 과거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수백 년 된 스토리의 신념에 의해 원격 조종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오도된 고정관념들과 낡은 스토리보드를 깨부수고 우리는 비로소 그 프로그램에서 벗어난다. 바로 매트릭스에서의 탈출. 이는 결국 우리의 의식적 마음의 힘으로 연결되며 그것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의 힘,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로서 이 현실을 표현할 기회를 그 창조의 장으로의 개념까지 확대시킨다. 무의식에서 벗어난 의식적 마음으로 상상력을 주입하고 우리의 다양한 신념과 그에 따른 행동의 과정을 통해 결국 우리의 인식을 혼합하고 형성시킬 수 있는 그 창조의 장.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오직 장, 필드만이 유일한 현실이라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저 빈 공간. 하지만 그곳은 전혀 비어있지 않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고 데이빗 보움과 리처드 파인만을 거쳐 푸소프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딜에게 바다, 입자, 반입자, 물질, 반물질, 그것들의 영원한 쌍생성과 쌍소멸이 일어나는 곳, 단 1立方미터의 공간으로도 지구상의 모든 바닷물을 증발시켜버릴 수 있을 만큼의 그 강력한 에너지, 시간을 거스르는 반물질, 바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무한의 가능성의 장. 그 공간들은 무수하고 미세한 진동으로 가득 차 있는 순수한 잠재력과 무한의 가능성의 상태. 그런 식으로 결국 이 견고한 현실을 구성하기 전에 그 입자들은 우리가 관찰 또는 인식이라는 형태로 거기에 참여하여 그것을 물질화, 현실화하기 전까진 그저 무한의 에너지, 그 상태로서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존재 요구에 따라 존재하게 되는 것. 궁극적으로 잠재의식에서 벗어난 우리의 의식적 마음은 양자역학과 연결되며 일찍이 홀로그램과 관찰자 효과와 양자 얽힘 등을 통해 그 가능성을 찾아왔다. 우리의 의식적 마음이 이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그 증거들. 이제는 그 증거들을 살펴볼 차례이다.